네, 두 분과 함께 시장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미증시가 떨어져도 그동안 상승세를 연출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은 이제 눈치 보기 장세여도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미증시 급등했는데 이거 좀 아쉽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외국인들이 드디어 돌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집중 투자이긴 하지만 SK하이닉스랑요. 이거는 의미 부여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과장님. 네, 일단은 이게 올해 이번 달 월요일부터 계속 꾸준히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만 한 1조 이상 3일 동안 이제 또 자금이 들어왔고, 특히 연기금과 투신 자금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년도 한 7월, 8월 달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 자체가 한 55%였는데, 물론 지금 이제 50%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실적에 대한 베이스나, 물론 이제 내일 마이크로 실적 발표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레거시 쪽에 관련된 워낙 이제 눈높이가 낮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은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파운드리도 이제 올해 전망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긴 하겠지만은 기저 효과에 대한 모습, 그리고 HBM 3단과 12단 HBM 3E의 이제 8단 반도체 같은 경우도 1분기 그리고 12단도 한 2분기 때부터 양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거의 한 6개월 이상의 우려되어 왔던 모습들이 하나둘씩 해소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 말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2021년도 그 당시 12월 달에도 삼성전자가 한 달 사이에 강한 상승 흐름이 외국인 수급들로 이루어져 왔다라면은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일단은 4월 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때까지는 그런 흐름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2월 달까지는 레거시 쪽과 관련된 이구화신 정책이나 이런 매크로 지표가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3월 달부터 이제 가격의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줬고, 특히 4월 달부터는 YMTC나 이제 샌디스크 쪽과 관련해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만큼 일단 P는 올라가게 됐고 Q도 여기서 이제 반영되는 수치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반도체로 이제 수급들이 많이 쏘아왔던 점, 우리가 그동안 로봇, 조선 그리고 방산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모습들이 그 수급들이 한 번에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말씀 주셨는데 저가 매수라고 평가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 궁금하신 자리, 삼성전자, 6만전자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더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추가적인 코멘트 주십시오. 네, 물론 어제 이제 모건스탠리에서도 물론 V자 반등에 대한 코멘트는 아니었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로 일단은 모습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 비중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물론 여기서 이제 올해 이제 CXMT 자체가 이제 반도체 작업률을 25%까지 이제 올린다고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중국 쪽의 공급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수요가 이거를 더 크게 확산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랜드 쪽이 일단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DDR4나 DDR5도 이제 가격의 인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레거시만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 시장은 지금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는,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엔비디아 쪽에 대한 이제 수급 여파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해봤을 때 우리가 이미 작년에 8만 5천 원까지 갔던 주식들이 이제 6만을 돌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 매매자들의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외국인 수급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긍정평가였습니다. 그 팀장님,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한 줄평 딱 한마디로 줄이면 저가 매수 유입으로 못난이주의 반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2차 전지도 볼 텐데 반도체하고 화학, 철강 이런 시클리컬까지 같이 웃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풀이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과대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많이 기간적인 조정을 받고 이제 실적이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한 그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지수 평균 가격 수익 대비했을 때 못 따라왔던 그런 섹터들이 오늘 반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그런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식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 뭐 이런 쪽은 낙폭이 좀 단기적으로 좀 컸었던 쪽이었고 그리고 기간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종목별 키 맞추기가 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뭐 FOMC 일단 뭐 동결로 마무리가 됐지만 4월 2일 관세를 어떻게 할지 상호 관세로 부과를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정책이 나올지 뭐 거기에 대한 눈치 보기가 결국에는 종목별 테마성 장세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테마성 안에서 지금 좀 봐야 하는 섹터는 무엇인지 옥석 가리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모처럼 만에 2차 전지, 예, 긍정 뭐 수주도 있고 해서 분위기도 좋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브리핑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뭐 닛산 수주 공시인데 과거부터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기사를 통해서 뭐 기대했던 부분이라서 아주 폭발적인 시세를 이끌어내진 못합니다만 그래도 뭐 긍정적인 소식이니까 하나하나 좀 분석 들어볼 텐데 과장님 2차 전지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그렇죠. 만약에 어제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수주 공시가 만약 2년 전이었으면은 굉장히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을 겁니다. 물론 이제 공급 계약 이제 내용이 28년부터 이제 대략 한 5년치 이제 계약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긴 하겠지만은 워낙 지금 이제 업황 자체에 대한 이제 모습들이 계속 역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가동률 자체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SK 이제 온이죠. SK온 같은 경우는 그 차입금 자체만 그 20조 이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용 비용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고정 부담이 더 크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업황 자체가 언제 돌아서느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강한 상승 반등이 좀 나오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삼성 SDI가 좀 반면에 좀 반등하는 크게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대한 전망 자체가 지금의 현 상황보다는 그 이후에 대한 모습들 흔히 뭐 차세대 배터리 플랫폼이나 아니면 전고체에 대한 모습들 그에 대한 새로운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수급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G 엔솔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노스폴트가 이제 파산 신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여러 이제 고객사들 뭐 볼보나 아니면 폭스바겐 같은 그런 고객사들의 다 유치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이것도 3년 뒤입니다. 그게 되면은 도총 대략 이제 28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수주 물량들 아까 뭐 SK온의 닛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고객사들 일단 28년 이후에 대한 일감들을 마련을 하긴 했지만은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캐즘이 언제 끝날지 여부가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으로는 수급적인 유도 요인이 생각보다 약하지는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납품이 몇 년 뒤에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인 수주 인하 이후에 그 캐즘이 해소되는지 여부가 확인이 더 먼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삼성 SDI 이제 자사주 매입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뭐 대규모 그 공시가 나왔을 때 좀 쇼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삼성 SDI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손창현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삼성 SDI가 뭐 2조 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죠. 이게 이제 금감원 쪽에서 어떻게 뭐 제시를 해서 통과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뭐 미래에 대한 투자를 미리 좀 땡겨서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GM 각형 투자나 그리고 LFP 투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단행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제 성장성을 미리 좀 땡겨와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서 과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삼성은 SDI가 뭐 자사주 매입으로 상승을 한 그런 효과를 오늘 보이고 있다라고 보진 않고요. 역시 업황이 얼마만큼 좀 돌아오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전기차 판매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중국차 전기차들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전기차를 우리나라가 배터리를 공급을 하는 게 아니죠. 결국엔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 이런 쪽에 배터리를 전기차들이 많이 팔려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여기가 아직까지도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의 고객사인 BMW나 아우디도 역시 재고를 계속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차 GV90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가 탑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업황이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돌아서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4680 배터리나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LFP 배터리에 대한 효율적인 배터리의 생산이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요거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비아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5분 충전에서 400km 주행을 발표하면서 두 가지 의문입니다. 비아디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는 악재인가? 우리에게는 좀 악재로 다가올 주제인가? 혹은 요 정도면 5분 충전해서 400km 달린다고 하는데 그런 차가 진짜 나오면 사볼만 한데? 그러면 캐즘이 조금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5분 충전에 400km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아시다시피 얼마만큼 이 공신력이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쪽에서 그런 배터리를 빨리 역시나 만든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폭발 관련된 것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폭발이라든지 다른 안전적인 게 구비가 되는 시점에서 이 5분의 충전에 400km로 간다라고 하면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예. 중국에 대한 그런 만약에 그런 시제품이 만들어져서 이 양산을 본격화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대차장고 쌓이는 종목 어제 좀 브리핑을 통해서 체크해 드렸는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또 그 상위에 이름을 올려서 이제 공매도 재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한 건지 이것도 좀 체크 받고 싶습니다, 과장님. 네, 물론 이제 지금 대다수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타겟이 되는 섹터들도 있을 거고 종목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특히나 이제 실적에 대한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제 걸리는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혹자들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2분기 때부터 이제 흑자 전환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적 매출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7천억, 6천억, 거의 4천억까지 계속 이제 매출이 다운 사이클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이야 흑자는 할 수는 있겠죠. 재고 평가나 아니면은 인력 감소나 이런 쪽 통해서 충분히 영업이익을 흑자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은 매출이 반등하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는 시장이 바뀔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대차 자구에 대한 비중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2차 전지가 특히 공매도와 싸움에서 결국 이겼던 이유는 시장에 대한 수급적 요인도 있었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고 특히 탄산리튬 가격 자체가 톤당 그 75,000 위안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아직은 반등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지금 현재 1세대 전기차 시장 자체는 우리가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게 좀 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새로운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거리를 둘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고민되는데요. 다음 각각 이제 탑픽을 2차 전지 내에서 어떻게 꼽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두 분 다 의견이 일치됩니다.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달리려면 캐즘이 먼저 해소돼야 된다. 이게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점인데 그럼 지금 보지 말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도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 건지 하나하나 듣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이제 배터리 굳이 소재보다는 셀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들이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온도, 삼성 SDI도 계속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투자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장비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 PNT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공사는 2차 전지 전극 공정에 사용되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등 설비 쪽에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1조 5천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주가는 이 실적 대비해 봤을 때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제는 이 P&T 같은 이 장비 업체들은 다시 한번 좀 리레이팅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비주 P&T 토픽으로 꼽아주셨고요. 과장님 혹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2차 전지 내에서? 그나마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차세대 아까 배터리 플랫폼도 얘기를 해왔었고, 물론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 아니면 이제 28년으로 일단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그 이후에 양산 이후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긴 하겠지만은 시장은 그 이전에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제 수혜라고 좀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양산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터 배터리 이후에 최근에 다시 새로운 흐름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은 추후에 새로운 이제 전거체 상용화에 대한 얘기들이 하나둘씩 나올 때마다 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그나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수급 쪽인 모습에서는 그나마 양호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토픽까지 체크해봤고요. 다음 조선방산 원전, 소위 조방원 세트들이 오늘 약합니다. 점검을 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왜 약하다고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악재 뉴스가 각 섹터마다 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EU가 공동 조달해서 제 3국에게도 개방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선도 호주 오스탈의 한화 이사회가 합류를 거부당했죠. 그런 것도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전이 체코 말고는 결국에 미국의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슬로베니아를 모두 넘겨버린 게 아닌가, 포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런 악재가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떨어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그런 점에서도 차익 매물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3월 31일 날 결국에는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가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조선 원전 방산입니다.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회복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 주도주 주의를 잃게 될까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는 또 물론 이제 내달 다음 달이죠. 이제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을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세론으로 마무리를 할 건지, 물론 최근에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진행을 이제 열심히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나 특히 사무총장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이제 한국이 특히 유럽 국가들의 방산 수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왜 우리 유럽 국가들은 여기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언급을 해왔었기 때문에, 물론 대다수의 우리나라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터들이 나오겠지만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산갭이 아직까지는 없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마니아나 슬로바키아 추가적인 수출 모멘텀이 있는 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결국 시장은 원래 이제 방산은 계속 꾸준히 올라왔지만은 이 작은 노이즈 하나만으로도 차익 실현의 빌미를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그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계약건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폴란드 2차 수출 계약도 이미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되어 왔던 만큼 워낙 이제 긴 시간이 좀 나아졌던 부분에서 조금은 시장은 좀 단기적인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 물론 조선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워낙 이제 밸류에이션 관련해서는 그보다는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보이고 있고, 결국 지금 시장은 그 내러티브한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결국 미국 시장 자체가 계속 꾸준히 존스법 폐지나 아니면 최근에 오스탈 이슈도 있는 것처럼 그 시장을 하나둘씩 장악해 나가는 모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왔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단기적인 오스탈 노이즈가 좀 반영됐다고 보이고 있고, 원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체코 이제 도코바니 이슈가 이제 마무리 최종 계약이 남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템멀린 두 기도 남아 있긴 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그 유럽 쪽에 대한 수준 모멘텀을 장악할 가능성. 결국에는 기존의 한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중동이나 이쪽으로 이제 잡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애초에 잡아왔던 원전에 관련된 그게 다 파이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상황들이 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작은 노이즈 자체가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에서 약간 기스가 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조선, 원전, 방산 모두 단기간 차익 매물 출회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안에서 접근을 할 만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손 팀장님?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무턱대고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다라고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충분히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간적인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일단 뭐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죠. 그런 점에서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무시는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두 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 이제 이달 말에 재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조금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제 영향력이 나오게 될지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그래도 최근에 특히 이제 공매도 이제 재개 여부를 이제 재개를 이제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특히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특히 외국인 수급이 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죠. 물론 이제 선물 시장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물론 특히 코스피 쪽은 아직까지는 전기 전자나 철강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뭐 신뢰성이나 여기에 따른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방산,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재개되기 이전에 좀 경계심에 따른 차익 실현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고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삼성전자 밸류체인들 이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필 또 이게 재개될 시점이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이 이제 진행되는 여부입니다. 워낙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실적에 대한 눈높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쪽에 좀 베팅하는 모습이고, 워낙 이제 방산이나 이쪽은 그동안 이제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 수주 잔고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확대되는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한 30초 정도 좀 HLB 진단 좀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좀 너무 심하게 빠지는데요. 이거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HLB 물론 이제 내일 이제 발표는 하긴 하겠지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간암치료 시장이 한 3, 4조 시장밖에 안 됩니다. 러시아의 이제 아바스틴이나 이제 티세트릭 같은 경우가 이미 이 시장을 거의 한 70%, 60%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서, 물론 아무리 이제 캄레니 주마빗과 이제 리보세나립의 병용요법 자체가 워낙 이제 OS 데이터가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은 FDA 이후에 진입한 이후에 실적에 다 베이스는 좀 시간이 충분히 좀 걸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수급적인 요인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신규에 대한 매수는 좀 자제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